자, 지금부터 거꾸로 역사교실 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산봉 축제 준비하느라 많이 수업을 못했는데 이제 밀린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 문화의 특징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보면 고구려의 옛날의 무덤은 바로 이렇게 돌을 위에다 쌓아놓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런 무덤을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초기의 무덤은 이렇게 대충 돌을 쌓아 올려 만들어져 있었던 무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무덤은 크기나 정교함으로 봤을 때 고구려 왕릉이 거의 확실한데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옛날부터 장군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에 아마도 장수왕이나 또는 광기토대왕의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거기서 제일 밑에 끝에 붙는 총이라는 말은 무덤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네,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왜 누군지 모르냐? 바로 도굴꾼들이 모조리 다 털어가가지고 그것을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굴꾼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훔쳐가가지고 누구 건지를 모른다. 아무튼 이런 방식의 무덤이 가진 단점을 고구려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와 같이 무덤을 만들었죠. 자, 나중에는 돌로 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입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무덤은 돌무지 무덤이었고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다? 도굴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고구려 사람들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도굴을 다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무덤들은 매우 중요한 당시의 문화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굴꾼들이 유물들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벽화처럼 거기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져갈 수가 없죠. 벽화처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네. 그래서 보자면 이것은 중국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죠? 수렵도. 네. 이 수렵도를 보면은 무덤에 그림을 그려 놓을 정도로 고구려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사냥을 즐겼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이런 장식과 깃털 달린 모자를 썼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 안장이 있죠. 네. 고구려 사람들이 이미 등자와 안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자, 안장이 무엇이냐면 자, 바로 이게 등자예요. 말 탈 때 여러분들 발을 거치해 놓고 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등자와 안장입니다. 네. 등자와 안장은 말을 탈 때 안정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이게 서양에서는 약 800년 정도부터 돼서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미 이 정도 발전한 문화로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을 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도 대단히 유명하지만 사실 이 무덤에서 무용층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거죠.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요. 네, 바로 여기 있는 무용도가 이 무용층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입니다. 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무덤은 왕족의 것이었을 걸로 확실하긴 하지만 도굴로 인해서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에서 발견된 가장 대표적인 그림, 벽화를 따서 무용도의 이름을 따서 무용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황해도에서 발견된 안악 3호분의 벽화입니다. 역시 이 무덤도 주인을 알 수 없어서 그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무덤의 이름을 안악 3호분이라고 붙였는데요. 여기서는 고구려 귀족들의 행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 중국과 북한의 땅이라서 자세하게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이 많다는 데서 고구려의 강인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넘어가서 백제로 보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 사람들도 고구려하고 한 민족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제도 애초에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었기 때문에 무덤의 양식은 고구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렸었죠. 하지만 나중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런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나타납니다. 백제도 역사가 깊기 때문에 많은 고분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물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네, 삼국 중에서 기록이나 유물 모두가 가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굴도 많이 당했던 데다가 신라와 오랫동안 적국이었기 때문에 백제에 관한 기록과 유물을 많이 없애버린 탓이 크다고 하네요. 때문에 후대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백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뭐가 발견되었냐면 1971년에 1971년에 우연히 무령왕릉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백제 무덤치고는 특이하게도 무덤이 통째로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굴을 피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기서 쏟아진 유물들 덕에 백제 연구가 급격히 발전했죠. 자, 무덤 주인을 알리는 돌도 남아 있어서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무령왕릉의 지하에는 다른 무덤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먼저 사진을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백제의 무덤은 이처럼 돌을 깎아서 방을 만드는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백제 무령왕릉은 이 사진처럼 벽돌로 방을 만든 구조예요. 돌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벽돌로 방을 만들었어요. 이는 고구려나 신라에서 발견되는 무덤 양식과는 아예 다른 형태예요. 주로 중국의 왕릉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죠. 따라서 백제는 적어도 이 시기에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서 쏟아진 유물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같이 장식이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도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처럼 백제는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화려한 장식을 사용할 정도로
이 귀족 문화가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여기 여러분들 많이 가봤겠지만 여기 경주 보이죠? 여기는 경주의 대릉원이라는 곳인데요.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는 고분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분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신라는 역사가 매우 길죠. 약 1000년 정도가 되니까 왕도 그만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많은 겁니다. 물론 도굴당해서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신라의 고분은 고구려, 백제의 것과 구조가 달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민족이었음을 나타내죠. 자, 여기 신라의 무덤 형식입니다. 신라는 먼저 나무로 방을 만들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흙으로 덮는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라고 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라 역시도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은 거기서 발굴된 유물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보이는 천마도 보이죠? 네. 이 천마도가 발견된 무덤은 천마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금관들이 보이는 것들은 금관이 발견된 무덤은 금관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신라의 유물은 백제의 것에 비해 다소 생김새가 투박하지만 금이나 보석을 아낌없이 썼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금과 보석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 신라 시대는 어떤 게 굉장히 구하기 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신라의 금이나 옥이나 이런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가야입니다. 자, 가야는 이렇게 무덤이 주로 산등성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산등성이에 평야의 무덤을 만든 것과 달리 다른 삼국들이 평야의 무덤을 만든 것과는 달리 가야는 산등성이에 만든 것이 바로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철제, 판가복과 투구, 금동관 등등 철기나 금동 유물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이는 가야의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넘어가서 이제 삼국의 교류인데요. 삼국은 다른 나라들과 무엇을 교류하였을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은 이처럼 서로 자기 나라들만의 개성을 살려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며 발전하기도 했죠. 이 문자부터 한자를 사용했을 정도로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요. 삼국이 발전하는 기틀이 된 불교부터도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니까 말이죠.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좀 더 커다랗게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이거는 각저총이라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이 사람의 얼굴을 생김새를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추측하기로는 중앙아시아 쪽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올 정도로 고구려가 외국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백제의 무덤, 백제의 무령왕릉은 벽돌로 방을 만든 구조라고 했죠. 네, 바로 중국식입니다.
이는 백제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특히 백제는 그리고 중국과도 이렇게 교류가 있었지만 일본과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천자문이라든가 불경, 불상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백제가 일본에 전파해 준 거죠.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칠지도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보면은 우리가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 역시 일본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런 수산리 고분 벽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수산리 고분 벽화는 일본 나라 지방의 벽화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보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신라 시대의 유물이죠. 자, 근데 이 옆에 거는 일본이에요. 이 작품도 일본 작품인데 어때요? 둘이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정도로 많이 비슷한데요. 일본의 불교가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보이는 이 토기, 이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데요. 스에키 토기인데 이거는 가야의 토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흡사하죠? 이처럼 스에키 토기도 일본의 스에키 토기도 가야의 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삼국의 대표 유적은 바로 고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와 유물 등을 통해서 삼국의 문화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무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용도, 수렵도 등의 벽화를 통해 고구려 사람들의 기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의 무덤과 양식이 거의 비슷했지만 무령왕릉은 벽돌로 내부를 쌓아 만들어서 다른 백제 시대의 무덤하고 고분하고는 다르다. 네, 이건 바로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나무로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돌과 흙을 덮어서 만들었고요.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많았다라는 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가야는 무덤이 어디에 주로 위치한다? 평야가 아니라 산등성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철기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철기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음을 나타낸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우리 백지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유물과 유적 그리고 고분을 조사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고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